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도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마친 건 아니고 매일 작업복만 입고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좀 민망해서 이 조끼라도 하나 갈아입었습니다. 새 걸로. 물론 이 조끼도 외출복은 아니고 작업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 목도리도 새로 했고 작업할 때 쓰던 모자도 지금 잠깐 바꿔 썼죠. 번거롭고 귀찮긴 한데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들 어렵고 그 일감이 없고 많은 부분, 많은 산업 부분의 그 주저앉음 현상. 너무 많은 분야가 지금 주저앉아서 다들 일감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일감 없다고 징징거리면 일감이 들어옵니까? 싸매고 들어 누우면 일감이 생기나요? 사실 뭐 다 은퇴해야 되는 그 위기에 있고 이미 다 줄줄이 은퇴한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왜 목사님은 은퇴 안 합니까? 글쎄 이 얘기는 뭐 제가 그 질문하는 분들마다 다 대답할 수는 없는데 아, 당장 일감이 없다고 은퇴할 생각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은퇴해도 할 게 없어요. 은퇴를 해야 정 생각이 나는 게 없으면 은퇴를 하면 새롭게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은퇴할 생각이 없고 은퇴도 할 일이 없고 어, 은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죠. 은퇴 안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년의 나이가 차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직은 눈이 보이고 근력이 남아 있으니 물론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더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필요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디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 불편함, 제 주변의 건축업자들, 인테리어업자들 가까운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제게 굳이 일을 맡기지 않아도 그들을 탓하지 않는 건 이게 그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는 외국인이 못하거나 삼류 1위들이 못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좀 우리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일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런 일 자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수들이 그 평가절하되기 시작한 거는 과거 거의 한 30여 년 전, 40년 전 가까이 돼가겠습니다만 콤프레샤라고 하는 그 에어 공구들, 콤프레샤, 타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확 그 일감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그 목수들 오야지들이 그 당시에는 그 기계품, 그러니까 자기 하루 일당 플러스 기계품에서 2품씩 받는 게 관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앞다투어서 빨리 개량하는 사람들, 아주 진보적으로 빠르게 장비를 이렇게 바꿈질을 하는 사람 목수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썼죠. 그로부터 시간이 한 3년, 5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요량으로 이제 그게 이제 한 푼 반으로 내려왔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돈이 싸냐 비싸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계품을 품반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 자기 한 푼 가까운 일조차도 못하면서 갖고 다니는 그 장비들은 그야말로 진짜 어디 내다 팔면은 100만 원도 못 받는 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차까지 팔아도 100만 원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는데 노가다용으로 그런 구가다한 장비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일들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멀리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공방이나 현장 일에 그 전성기
이 우리가 사실은 전성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성기는 언제였냐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 일단 공방일과 현장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공방에서 그 만드는 그 가구나 소품 또는 기타 등등 따위는 그 현장에서 제값을 받고 일하는 인건비의 70% 정도가 사실 맥시멈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구가다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데도 100%를 받고 공방에서는 더 선진화되어 있고 더 안정화되어 있는 그 더 포터블한 장비를 가지고 합리적인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70%도 채 못 받습니까? 그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옛날에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2,000원인데 배달 시켜 먹으면 1,000원이에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가 적절한가? 이 아무튼 이게 그 좀 조금 좀 모순화되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어느 정도 굳어 있는 그게 이제 그 시세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난이도가 있게 깨끗하고 꼼꼼하고 속 깊이 잘 만들려면 50%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으면 그냥 선택이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공방을 하면서 전성기 때는 그 일단 제가 좀 팔 목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제작이 완성되기도 전에 다 팔렸던 기억이 많아요. 뭐 손님들이 많으니까 와서 보고 이거 뭐냐? 이번에 뭘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거냐? 아니 임자 없다. 이제 팔 거다. 그러면 이거 다 되면 나한테 연락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품들이 뭐 작품이라고 그러기도 그렇다. 그냥 어쨌든 만들어내는 그 아이템들 상품들이 제때 그렇게 잘 팔리는 거는 그 굉장한 자신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젊은 날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공방을 창업하거나 현장 목수일을 하거나 또는 취미로 그 문화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경우에 저희 공방을 거쳐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거의 하루 빼고 거의 다 이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에서 풀타임으로 돌아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공방 문화생들이 제일 많을 때가 한 46, 7명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46, 7명을 전체를 다 분산해야 되니까 하루 동시간대에 제일 많을 때가 한 7, 8명, 적을 때가 한 3명 정도에서 이제 그 클래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진도 과정 달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시간대에 대여섯 명이 있어도 진도 과정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물론 저는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해왔죠. 이 그 머릿수,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그 전체적인 수입을 공개하긴 좀 그런데 왜 그 인원수를 말씀드리냐면 일반 다운타운가에 있는 광고 많이 하는 그 시중에 DIY 공방이 아니에요. 저희 공방은 그 일반 시중에 있는 그 대로변 버스 정거장 옆에 카페트 깔아놓고 아침 10시에 가면 주부들로 바글바글한 그런 DIY 공방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문턱이 아무리 얕아도 일단 들어오면 나무 위아래 앞뒤 동서남북부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대패질부터 배워요. 대패질, 끌질, 톱질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툴, 수공구를 다룰 수 있는 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두 개씩 실습작을 해가면서 이제 실기를 익히는 것인데 자유 작품을 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시간이 적게 걸려도 반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이제 그 보통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마치고 오래 걸리는 분들이 한 7, 8개월 이상 걸려야 그 과정이 끝납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DIY 공방 가면 바로 그날로 그냥 소양교육 뭐 비슷한 거 하고 바로 나무 잘라서 뭘 만들어 보라 그러죠. 근데 그 저희 공방은 기본적인 그
본인들이 쓰는 툴들, 공유하지 않는 툴들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연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저의 오랜 그 경험을 통한 나름의 이제 그 생각과 고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한테 그 목공을 배우려면 그걸 해라. 니네가 원하는 것만 배우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냥 그 뭐 공방은 마치 공간, 기계, 소음, 먼지,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만 그냥 대신 만들어주고 하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가까운 그 시내에 있는 DIY 공방가라고 이제 그 조언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 우리 공방에 나오는 분들은 연차가 한 7, 8년 정도 이렇게 공방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신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한때 50년 가까이 50명을 찍으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공방인데 어, 뭐, 메르스 뭐 이런 걸 통하면서 이제 조금씩 인원이 줄고 코로나 때도 그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전성기 때의 인원의 한 그래도 한 6, 70%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인원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공방에 가는 거를 만류하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구통을 들고 공방에 들어와서 사람 머릿수를 세봐서 너무 많으면 다시 나가는 이런 이제 해프닝들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전성기가 한참 지난 시간이고 지금 공방에 활동하는 이제 문화생은 한 자릿수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따로 제가 이제 일부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거나 이제 제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전성기 때를 말씀을 드리면 매출도 좀 많이 나왔고 수익도 꽤 많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전문화돼서 이렇게 반도제 형식으로 가르치는 공방들은 뭐 1년 회비가 뭐 수백만, 뭐 7, 800만 원 이렇게 받는 공방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공방은 그 반토막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희생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버는 돈이 좀 더 많았다고 보여지고 공방에서 사람을 지도해서 벌 수 있는 돈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 금액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전성기, 공방에서의 전성기와 현장에서의 전성기가 분명히 다르겠죠. 시기도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꼰대 나이 되기 전에 그냥 며칠 밤새는 거를 훈장처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긍지가 되던 시절에 제가 그 망치를 잡고 직접 일하는 때와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투입하고 전체 현장 전체 공정을 이렇게 관리 감독할 때에 이제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파이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할 때 나가서 전체 공정을 진두지휘를 하면 공정이 이제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90년대까지는 눈에 보기 좋고 돈만 되면 또는 서로 관계만 가져지면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냥 앞뒤 안 보고 아무거나 막 할 때예요. 그때가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나무 아닌 거 쓰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거 쓰지 않고 해서 벽지도 천연 벽지 아닌 거는 거의 시공하지 않고 그리고 페인트도 천연 페인트 위주로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리니까 이제 일감이 팍 줄어든 것이죠. 필름 붙이는 거 안 하고 사실 그런 거를 해야 돈을 버는데 방부목, MDF, 합판, 그 다음에 필름 이런 무늬목 이런 걸 해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계산기 두드려 볼 생각도 없고 어차피 인생 2번 살 것도 아닌데 한 번 살다 갈 건데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두 번째 태어날 때 그 중에 하나 좋은 거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삶에서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일찌감치 튀어나가서 그런 것들 다 집어 던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그러니까 최근의 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의 어떤 그 행태,
저는 행동 반경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오래전 제가 이제 독립해서 창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본 분들은 충분히 제가 왜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이제 그때부터 일했던 그 선후배들, 스태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편이죠. 그에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일은 제가 망치를 잡을 때와 망치를 잡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달랐고 우리가 그냥 망치 안 잡고 나가서 아니 망치 잡고 나가서 그냥 날일 다니고 뭐 대마를 맡아서 하면은 겨우 그거 인건비 버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 저한테 그 지금 일반 오야지들보다 적게 받고 이제 일해보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건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가야 되는 다른 목수들,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일부 좀 불편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민폐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망치 잡고 일하는 거는 뭐 인건비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날일 다니면서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은 저하고는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마로 똥을 뛰었거나 날일에서 똥을 뛰었거나 이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례로 이제 그렇게 돈을 번 것이고 우리는 그 돈에 눈이 있다. 돈을 버는데 분명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에서 벗어난 걸로는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도 주식하지 마라, 코인하지 마라 하더라도 그냥 잠깐 하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런 걸로 그냥 돈이 쉽게 벌어지면 그 돈이라는 좋은 지렛대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하는 더 큰 지렛대를 움직여서 돈을 쉽게 벌게 되면 현장에 가서 망치 잡을 생각이 아예 없어져요. 망치만 봐도 그냥 아주 신물이 나고 그게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가서 평생을 그걸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절대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송충이가 솔림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물건 팔고 만들고 하는 사람 분리해서 한 가지만 택해서 일을 해야지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부수적으로 일부는 따라올 수 있지만 그거를 반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주죠. 그래서 그 제가 망치를 잡고 일하면 고작 인건비 버는 것이고 제가 전체를 핸들링해서 하면 심지어는 그 저를 고용한 분이 이렇게 카드를 주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그 카드가 뭐냐? 아니 일하는 사람들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랑 같이 일해 보니까 저는 현장에 6시 몇 분에 나오고 9시 10시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보내도 그 스태프들은 계속 그 시간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밥이라도 먹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밤참이라도 아침이라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드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을 짓거나 그러면은 그 건축주들이 따로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저한테 따로 줍니다. 그걸로 이제 차에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데 물론 감사하죠. 저는 어떻게든 그걸 갚습니다. 뭘로? 일로 갚죠. 결과로 갚습니다. 그거는 돈으로 갚으라고 카드를 주거나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기 집을 정말 성의 있게 잘 지어달라. 좋은 완성도 있게 이렇게 해주고 성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좀 좋은 사람들 불러서 좋은 조언을 해서 가급적이면 집이 가성비 대비 좀 잘 나오게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저한테 그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일해도 그런 돈 단돈 10원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물론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운동화값, 작업복값도 따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정말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분들 기억에 지금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방이나 현장에
전성기 때는 어땠는지. 그래서 그 일단 공방은 일이 많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씩 이렇게 일이 밀려 있던 적도 있었고, 공방 문화생들이 한때는 50명에 육박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정말 50명을 찍으면 이거 우리처럼 고집 있게 일하면서 대한민국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존심 지켜가면서 바른 일 해가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그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경기나 여러 세계의 그 정세에 맞물려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죠. 지금 뭐 우리 옥석을 골라야 되는 소비계층 역시도 지금 뭐 거의 뭐 장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누구 탓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전성 시대를 우리가 창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미 꼰대 나이가 되고 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힘을 내보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장 일은 과거에 제가 현장 일을 많이 할 때도 현장을 고르기도 했고, 제가 가보지도 못할 현장에 일을 맡아서 애들만 보내놓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일 자체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도 동시에 2개 이상 하지 않았고, 저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한 달, 2달씩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계약을 해놓고, 심지어는 그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친인척 중에 저와 같은 그런 그 공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그 저의 컨셉이 마음에 드니 저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이 많았죠. 공방을 해서 버는 돈에 비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비용이 2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다니면 시내에서도 하루에 100km씩 움직여야 되고 100km 이상씩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길에다가 뿌리는 돈, 그리고 그냥 돈이 나쁜 말로 하면 그냥 줄줄줄 새죠. 유류비, 커피값, 뭐 밥값, 술값, 담배값으로 그냥 줄줄 셉니다. 요즘 같으면은 어지간한 직장인들 월급, 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까요? 90년대에 제가 한 달에 한 200씩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깔고 썼는데, 아마 지금 그거 따지면은 한 달에 한 5, 600만 원씩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을, 한 달 수입을 길거리에다가 그냥 깔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깔고 다니면서도 그 돈이 더 벌리니 돈은 충분히 벌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그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또는 재개발이 물 건너간 걸로 보이는 그 지역의 아파트 공사들이 많아서 호황을 누리는 지역도 있는데, 저는 아파트 인테리어 누가 해달라고 전화 오면 그냥 동네 지물포에 맡기라 그러고 그냥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인들 가까운 인척들이 이제 그 새 집에 들어가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면 제가 꼭 이 벽지는 어디 거 쓰고 뭐는 어디 거 쓰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그 인체에 최대한 해가 없는 그 친환경이거나 또는 천연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조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꾼 집들도 있고, 대부분의 자재를 제가 이제 공장이나 또는 총판에서 저렴하게 갖고 오니까 전체적인 시공비를 주고도 돈은 좀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서는 공방의 전성시대, 전성기, 그리고 현장의 그 전성시대는 어땠나, 이런 그걸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또 다른 어떤 그 수익 구조라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먹거리나 미래의 그 수익 구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같이 어렵고 일이 없을 때는 별 생각이 드는 생각도 뭐 생각 자체가 없어요. 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이걸 시도해도 안 되고 저걸 시도해도 안 되고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이 계획해서 뜻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어차피 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거나 창문이라도 열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냥 믿고 기다려 보자. 예전 같으면은 좀 심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래도 좀 마음 고생은 좀 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 이게 좀 살짝 지금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일반적인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뭘 잘 모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천지분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뭐 필요하면 여러분이 믿는 또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작업을 하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작업은 예수님이 마치 함께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든든하고 하기 싫거나 귀찮았던 일조차도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 나약한 인간한테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0분은 넘어가지 않네. 정말 다행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